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쌤의 새빨간 고급화학 1-2-3 금속결합 이번 수업 학습 목표 첫 번째, 자유전자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금속결합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금속 결정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자유전자에 대해서 배우고 자유전자에 의한 금속결합을 배운 뒤에 그리고 금속결합 물질, 마지막으로 금속 결정의 성질을 배워볼 겁니다. 먼저 자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자는 금속에서 떨어져 나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금속을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빨간색 플러스 모형이 금속 양이온을 의미하고요. 얘네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파란색이 전자입니다. 이 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 원자 모형을 전자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전자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금속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듯이 아까 전에 말했던 붉은색 부분, 즉 플러스 부분인 금속 양이온과 그리고 파란색 부분, 마이너스인 자유전자와 이렇게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때문에 전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자유롭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 사이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러한 자유전자들이 금속 양이온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잘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금속 결합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4가지 금속 결합 물질을 가져다 놨어요. 모두 다 한 가지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이고요. 첫 번째 그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옛날에 죄수들이 발목에 걸었던, 잘 이동하지 못하게 발목에 걸었던 것인데요. 쇠구슬처럼 생겼죠. 큰 쇠구슬. 우리가 쇠를 철이라고 부르죠. 이 철을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F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 이 물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즉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화학식의 종류에는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자식은 예를 들어보면 물 분자의 경우는 H2O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분자식의 정의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모든 개수를 원소기호로 써서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철을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100개로 이루어진 철은 이렇게 쓸 수 있고 200개로 이루어진 철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 둘의 성질이 다른가요? 이 둘의 성질은 같습니다. 어차피 철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자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실험실의 정의는 화합물 속의 원자 조성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화학식입니다. 그럼 이 철 원자는, 이 철 쇠뭉치, 이 철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화학식은 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Fe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이 자체가 실험식, 즉 화학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보이는 주전자는 구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리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면, 즉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CU라고 쓸 수 있겠죠. 바로 옆에는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담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얘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애고요. 우리가 실험식은 A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메달이죠. 그래서 금메달을 가져갔는데 얘는 금. 그래서 이 금메달,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험식은 AU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 물질, 즉 금속 결정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택이 있습니다. 특유의 광택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은 지금 반짝반짝 빛나죠? 얘도 구리판인데 잘 빛납니다. 즉 광택을 띠고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로 금 특유의 그 고유의 금만이 가지고 있는 광택을 나타내죠. 이렇게 광택을 띠는 이유는 금속 결정 내에 자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택을 띠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면 햇빛이라든지 이런 빛 에너지를 받은 금속이, 즉 금속 내에 자유전자가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게 되는데 그 방출하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때 그 파장에 따라서 고유한 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쇠 같은 경우는 투명한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구리라든지 금의 경우는 살짝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파장에 따라서, 방출하는 파장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이런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아래 금속 결정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걸어줬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단 금속 양이온은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하지 않고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 결정, 즉 금속 결합 물질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고요. 이러한 이유는 금속 결정 내에 자유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연성과 전성이 있습니다. 다음 금속 결정에 힘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속에 힘을 가할 때 부서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단순하게 찌그러지기만 하죠. 바로 그 이유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이들 사이를 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과는 다르게 이온 결합 물질은 부서지거나 쪼개지는데 금속 결정의 경우, 즉 금속 결합 물질의 경우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 양이온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해서 단순하게 찌그러지기만 하고 부서지거나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성과 연성이 뛰어납니다. 그럼 전성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전성은 지금 우황천시문이 보일 텐데 겉에 금을 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싼 걸 보이죠? 그리고 쿠킹 호일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이렇게 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넓게 펴지는 성질인 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성은 금속이 넓게 퍼지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연성. 구리선, 즉 구리금속을 길게 뽑았죠? 마찬가지로 철을 길게 실처럼 뽑은 것을 철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속을 쭉쭉 길게 뽑히는 성질, 이런 것을 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전성과 연성이 뛰어난 이유는 외부에서 힘을 받아도 자유전자들이 이동하여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금속 결정, 즉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그렇죠. 자유전자 때문에 이런 성질을 띠게 되었죠. 자, 이것으로 금속 결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완전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라. 트라이언 에드워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혼자서만 공부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그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